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 패키징입니다. 일을 부작 100일 불식, 농부가 하루 일을 쉬면 100일 동안의 양식을 잃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패키징 산업에 종사하고 패키징 업무를 하는 많은 분들이 매주 방송되는 올 패키징 TV를 구독하고 시청하시면 성공을 위한 작은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패키징 산업을 대표하는 미디어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올 패키징 TV의 구독과 홍보와 함께 국내 유일 패키징 전문 웹진 올 패키징 저널에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7월 1주차 올 패키징 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올 패키징 TV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지난해 7월 일부 언론을 통해 국내 대표 스낵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미세 플라스틱 시험법을 개발해 과자류부터 분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 업계가 대응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연내까지 미세 플라스틱 시험법이 완성되면 내년 상반기에 발표, 과자류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유해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서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유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식품업계는 물론 플라스틱 패키징 업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패키징 관련 기업을 비롯한 전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시험법에 대해 연구하고 정말로 포장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지, 다른 원료로부터 유입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구심점 역할을 할 곳이 없어 빠른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스럽습니다. 친환경 연포장재 제조기업 대륜포장산업. 우리나라 패키징 역사를 살펴보는 패키징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미세 플라스틱 문제와 유사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1994년 KBS 뉴스를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자 속에서 상당한 양의 톨루엔이 검출됐고 그 원인은 과자를 포장하는 연포장재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연포장재 인쇄 등 가공 공정에서 톨루엔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데 당시에는 유해성 문제를 간과해 품질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포장지를 통해 내용물인 과자에 톨루엔 등과 같은 유해 물질이 흡착돼 검출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톨루엔, 잔류용제 검사 의무화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연포장 업계에서는 그라비어 인쇄에서 벗어나 플렉소 인쇄를 적용하고 수성 및 알코올 잉크를 사용하고 논솔벤트 드라이 레미네이션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포장 및 기능성 포장 전문 제조사 일진그라비아.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기반 포장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이오 기반 패키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바이오 기반 패키징을 사용한 글로벌 식음료 제품은 연평균 60% 성장했다고 합니다. 유럽이 59%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뜨거운 음료용 패키징에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오 기반 패키징은 미세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있으며 주로 열성형 제품, 트레이, 음료용 컵, 식품 용기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포장재 줄이기, 재사용과 재활용의 촉진 등 지속 가능한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 바이오 기반 패키징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세계적 화학기업인 이스트만이 출시한 아벤타라고 하는 바이오 기반 폴리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 목재 펄프와 아세트산을 결합한 소재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바이오 기반 패키징이 기존 화석연료 기반 패키징을 어떻게 대체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바이오 기반 패키징의 가격이 높아 회의적 시각이 강합니다. 또한 화석연료 기반 포장재인 플라스틱 중심의 재활용 시스템, 매립이 아닌 소각 중심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친환경 패키지를 한 번에 토탈 원스톱 패키징 솔루션, 한솔루션. 글로벌 스낵 제조사인 펩시코가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퇴비화 또는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낵용 연포장재는 재활용하기 어려운 다층 구조로 구성돼 이번 펩시코의 발표는 획기적이고 진일보한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펩시코는 2030년까지 모든 스낵 파우치에서 화석 기반 플라스틱을 제거한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펩시코는 지난 3월에 재생원료가 50% 들어간 제품도 출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연포장재의 지속 가능한 패키징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진짜 친환경 종이 테이프를 만드는 KWC. 동일화학공업 주식회사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 라벨로 적용할 수 있는 비중 1 미만 수축 필름을 비롯해 OPS, PVC 등 열수축 필름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1990년 설립 이래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35개국으로 다양한 열수축 필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발 및 출시된 비중 1 미만 수축 필름 에코PP는 물에 뜨기 때문에 재활용 공정에서 페트병 몸체와 완벽하게 분리돼 양질의 페트플레이크, 재활용 원료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번거롭게 라벨을 제거해서 분리 배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일화학공업은 지속적인 친환경 기술 제품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 자원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카토너, 라벨러, 디지털 프린터 전문기업, 산호기계. 지난달 드루파 2024 전시회 참관을 위해 유럽을 방문했을 때 독일과 스위스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시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자칩 등 스낵 제품들의 패키지가 눈에 띕니다. 국내와 달리 두께가 얇아 패키징 재료가 원천적으로 감량됐습니다. 실링 부위도 10mm 이내로 면적이 좁고 무엇보다 배면 실링을 랩실 형태로 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핀실 형태보다 필름 사용 면적을 줄여주는 형태입니다. 최근 국내 N사에서 스낵 VFFS 패키징의 실링 부위를 줄여서 출시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랩실 타입을 적용한 VFFS 패키징, 연포장용 필름 두께를 현저히 줄인 제품의 출시를 기대해 봅니다. 식품 포장기계 및 시스템 전문기업 SGR팩. 다음은 패키징 교육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 과학기술융합대학 패키징 및 물류학과에서 2024년 연세 패키징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5기를 모집합니다. 패키징 기술 혁신, 기업 경영학 이해, 기술 경영과 사업화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최고위 과정은 7월 12일 개강합니다. 교육은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7개월간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이루어지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입니다. 국내 유일 패키징 학과가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패키징 기술 경영 최고위 과정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회용 식품 포장용기 제조기업 지원. 패키징 플랫폼 기업 올패키징은 7월 25일에 유리 캔 포장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양한 패키징 전문 교육을 진행해온 올패키징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리 캔 포장 관련한 교육이 없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처음으로 유리 캔 포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마련했는데요. 관련 기업, 담당자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올패키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골판지 전문 제조사, 리더스 코스메틱 골판지 사업부. 국내 패키징 단신 뉴스입니다. 롯데칠성음료가 ESG 경영 실천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2030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2030년까지 석유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들어진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3년 대비 20%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용기 모양 개선, 뚜껑 높이 낮추기 등을 통해 플라스틱 용기를 경량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아이시스 에코 외부 포장에 적용된 재생원료 20%를 섞은 PE 필름을 2030년까지 전 제품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KGC 인삼공사의 정관장 활기력 부스터가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즈 2024에서 프레지던트 골드를 수상하며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즈는 세계 포장기구가 주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패키징 시상식으로
올해는 41개국 435품목 중 212개 제품이 메인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정관장 활기력 부스터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메인 부문과 함께 스페셜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프레지던트 골드까지 휩쓸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종이 소재로 재활용이 용이하고 불필요한 구조를 제거해 포장 재료를 기존 대비 46% 절감해 연간 28톤의 자원을 감량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플렉소 솔루션을 공급하는 DKSH 코리아.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친환경 패키징과 단가 상승입니다. 이제 친환경 패키징은 패키징 업계를 넘어 전 산업, 소비자도 주목하는 중요한 이슈이자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관심만큼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최근에는 약간 시들해져가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는 환경정책의 후퇴와 높은 가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친환경 패키징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개발과 적용으로 인해 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친환경 패키징을 사용하고 싶어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제품 단가가 상승한다는 부담으로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은 그린워싱 제품을 사용해 친환경 제품인 척만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참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패키징에 의한 단가 상승을 단순히 돈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친환경 활동에 대한 투자, 더 나아가 환경에 대한 진정한 기여 등 가치를 정확하게 환산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과대포장 전문검사기관 친환경 포장기술 시험연구원.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유독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부디 우리나라를 피해가길 바라며 비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패키징TV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홍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TV의 7월 1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패키징TV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